5줄 영어 글쓰기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비동사를 배우면 비동사를 가지고 제가 만났던 학생들 중에 영어 글쓰기를 안 해본 친구여서 정말 어색했는데 예비 중 반으로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심화된 주제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릴리쌤입니다.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방학 때마다 진행하고 있는 문법 쓰기 특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22년 겨울부터 해서 지금 25년 여름이니까 6번이 진행이 됐고, 그간에 정말 많은 후기들로 저에게 이렇게 남겨주셔서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수업하면서 즐거웠던 것들이 떠오르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랑 제가 상담하면서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건강관리를 좀 잘해서 오랫동안 우리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수업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우리 수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과정은 기본적으로 문법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우리가 주로 문제풀이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문법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영어 글쓰기 훈련까지 이렇게 하는 온라인 줌 기반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문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식인데 이 지식을 활용해서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렇게 이어지는 연결된 수업이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우리 입시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문법이나 영어 교과서에서 어떤 지식을 배우면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글을 써서 수행평가를 보죠. 그래서 입시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수업 대상은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총 4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스펙트럼이 넓은데,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초등학교 1, 2학년은, 일단은 책 읽기로 좀 많이 다져주셨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부터 제가 이제 대상이 넣었긴 했는데, 자, 여기서는 좀 조건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적어도 AR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 정도는 되어야 이 특강을 듣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문법 특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법 용어들을 배워요. 근데 내가 리딩 레벨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문법 용어를 배우는 거는 학습 효과로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책 읽기를 하는 게 낫고 내가 AR 3점대가 거의 가까이 되고 그리고 문법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자, 여름방학 8월과 겨울방학 1월, 2월 해서 총 3번의 수업이 열리고요. 모집 기간은 6월과 11월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잘 봐주셨다가 등록을 탁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계별 총 16회씩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총 16회 안에 주로 한 3주 정도 수업을 한다. 3주 조금 넘긴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집 안내는 제 SNS에서 다 하고 있어요. 유튜브 게시판, 그리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어떤 거를 팔로우하고 계셔도 다 모집을 하는 것을 소식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잘 보시면 되고 수강 신청 사이트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글쓰기 학교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반과 자기주도 동영상 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실시간 라이브 반은 16회 수업이 실시간 라이브 수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자기주도 동영상 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라이브 수업한 녹화본을 가지고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녹화본을 보면 제가 토요일 날 그리고 한 주가 끝나면 리뷰 수업을 실시간으로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총 4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녹화본을 보면서 평소에 좀 자유롭게 공부를 하지만 마지막에 주 단위로 제가 리뷰로 점검을 라이브로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기주도 동영상 방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가 같이 들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같이 보고 그리고 라이브 수업도 다른 기기로 해서 2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 두세 명까지만 막 갑자기 막 10명 막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두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차이점이 쓰기 피드백인데, 자, 라이브반에서는 수업 시간 내에 제가 피드백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이런 거 이렇게 고치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집중도 있게 본다라는 게 장점인데, 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자,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한 거,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좀 진행이 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AI 첨삭 툴을 써서 아이들이 라이팅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정말 자세하게 제가 조금 슬픈 게 진짜 요즘 AI가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첨삭을 해줄 때 이제 굵직굵직한 걸 해주지만 이 AI 친구는요 정말 자세하게 친절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삭 툴을 활용해서 제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숙제는 동영상 반도 항상 카페에다 인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늘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AI 첨삭 툴 통해서 첨삭 받고 그걸 고쳤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니까 동영상반이라서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엄청나게 라이브반과 동일하게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또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제가 댓글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안 되면 제가 또 연락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관리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일해요. 수업 전용 교재 그리고 숙제 인증도 똑같이 하고요. 중간 기말 테스트도 똑같이 보고요. 그리고 학습 상담, 제가 전화도 똑같이 드리고 그리고 완주 선물도 동일하게 줍니다. 물론 동영상반은 제가 아까 형제 자매 이렇게 둥이가 두세 명까지 같이 들어도 되기 때문에 이거 좋지만 제가 완주 선물은 가정당 하나만 지급된다는 거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3단계 방식입니다. 음, 일단 먼저 예습을 해요. 교재 안에 QR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교재를 조금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개념 영상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수업을 오고,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끝나고 녹화본을 바로 올려주면 그 녹화본을 봅니다. 물론 그 주에 제가 실시간 리뷰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같이 이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업 듣고 나서 숙제. 이 숙제는 영작 숙제가 있고요. 문제풀이 숙제가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예습 30분, 수업은 보통 40분에서 60분, 복습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서 방학 때 정말 충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평가, 기말평가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리뷰 수업을 또 해요. 그래서 또 리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법은 반복이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이 처음 배웠을 때 바로 이해하는 친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또 이렇게 리뷰가 진행된다는 거. 자, 레벨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초등 스타터, 마스터, 브릿지, 그 다음에 중등 파운데이션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단 초등 스타터 같은 경우는 정말 영문법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로 4, 5학년 학생들인데, 3학년부터 아까 AR 2점 후반에서 3점대가 되면 들어올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 팔품사 개념부터 배웁니다. 동사란 뭔지, 명사란 뭔지, 이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간단하게 영어 일기를 쓰는 것들 배우고요. 제가 뒤에서 어느 정도 글쓰기를 하는지도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반 같은 경우에는 초등영문법을 이제 한두 번 정도 배웠는데, 아직 헷갈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듣고 있고, 이 문법 개념을 좀 비교해 가면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스타터반에서는 비동사란 뭔지를 배웠다면 마스터에서는 얘네가 이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비교해가면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개념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헷갈렸던 것들을 다시 헷갈리지 않게 채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초중등 브릿지 과정은요, 예비중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초등 영문법 마무리하면서 중등 영문법을 대비하는 건데, 이제 주로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실제 내용은 중학교 1학년 영문법을 담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 영문법은 대부분 초등 영문법을 담고 있으면서
동명사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동명사까지 다루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때부터는 영어 일기가 아니라 영어 글을 써서 내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방법부터 해서 차근차근 배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글쓰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등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영문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중학교 영문법이에요. 뭐 현재 완료,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뭐 가정법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로 한 6학년부터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 영문법과 이제 수행 대비 영어 글쓰기를 하되 브릿지반보다 조금 더 심화된 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4단계로 올라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제가 교재를 또 보여드리고 글쓰기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가 요 정도면 들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타터 과정 제가 교재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16회 수업이라고 했고 중간에 8회, 16회 리뷰 테스트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 이 기본적인 초등 영문법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차근차근히 배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미리 수업을 듣기 전에 이 QR코드를 딱 찍으면 예습 영상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나와요. 자, 제 영상이 이제 나와서 아이들에게 오늘 배울 내용 미리 학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와 함께 수업에서 혹은 녹화 영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또 듣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 수업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으로 다 쓰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비워놨어요. 이게 시중에 있는 문제집과의 차이죠.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제 문장 뼈대 잡기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문법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영작 훈련까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문제풀이부터는 숙제예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풀고, 우리 사실 문제 푸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왜냐면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문법 문제를 학교 시험으로 풀게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하면서 개념을 다질 수 있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제로도 또 문장 만들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읽기가 나옵니다. 이 차이는요, 말 그대로 영어 영작이냐, 그냥 영어 작문이냐, 아니면 영어 글쓰기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영어 작문은 말 그대로 정답이 있는, 내가 배운 문법을 가지고 정답이 정해진 그런 정형화된 그런 문장을 만드는 거고, 이제 글쓰기의 차이는 뭐냐면, 내 생각을 담아서 자유롭게 글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아간다는 게 또 차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팔품사를 배웠으면 팔품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제가 미리 샘플 영어 일기를 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비슷하게 좀 따라 써보면서 이제 영어 글쓰기 실력을 높여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내가 배운 문법들을 기억을 하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똑같아요. 비동사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수업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영어 일기 쓰는 거. 내가 샘플을 보고 따라 쓸 수 있게끔. 그렇지만 나의 생각으로 바꿔 쓰면서 문법, 배운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자, 요게 이제 초등 스타터반 친구들이 쓴 글쓰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문장 5개 정도를 이렇게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5줄 영어 글쓰기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비동사를 배우면 비동사를 가지고 내가 뭐 문장 공식을 배웠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쓰고 내 의문문을 배웠어? 그러면 의문문을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배운 문법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주제로 재밌게 상상해서 글을 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타터에서 올라온 2단계 마스터 과정입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문법을 공부했지만 개념이 좀 혼동되는 친구들. 그래서 1일차 보시면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접해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지만 이거를 쓸 때 헷갈리는 그런 친구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2일차도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같이 놓고 비교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 스타터반은 하나하나씩 개념을 배우는 거라면 이 마스터반은 배운 개념을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단계는 똑같이 나와 있고, 자, 요거 똑같아요. 아까 스타터반이랑 그 수업의 어떤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리 예습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법 개념 잡기로 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리고 녹화본이나 이렇게 해서 아이가 직접 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같이 영작을 해보는데 아까 스타터반이랑 또 차이는 뭐냐면 스타터반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문장을 구성하는 걸 배운다면 이 마스터반에서는 문장을 확장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는 집에 있다라고 해서 비동사를 쓰지만 여기 보면 그녀와 함께 지금 이렇게 문장을 늘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1강에서는 제가 부사구를 써서 늘리지만 뭐 다음번에는 형용사를 써서 늘린다든지 접속사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물론 제가 그때마다 이 문법 용어를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문장 확장시키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긴 문장을 쓰는 것들을 같이 훈련하면서 습득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등 마스터 과정은 이 문법 내용뿐만 아니라 이 영작에서도 문장에 살을 붙이고 문장을 확장하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도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이 스스로 이제 문장 만들기도 해오고, 그리고 영어 일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금 더 길어졌죠? 아까 스타터반은 이제 5줄 간단한 영어 글쓰기였다면 조금 더 긴 문장으로 7줄. 이렇게 영어 글쓰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 이게 우리 아이가 영어 글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아이들이 샘플 영어 일기를 보고 따라 쓰고 바꿔 쓰면서 아이들이 비슷하게 쓰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뭐 자기 걸로 독창적으로 아예 바꾸는 친구들도 있고 이건 자유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의 영어 글쓰기 실력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더 독특하게 쓰고 싶으냐의 그런 욕구에 따라서 조금씩 라이팅의 결과물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샘플 영어 일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월하게 잘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쭉. 그래서 스타터반 들었던 친구들은 마스터반에 들어오면, 조금 더 심화가 됐네? 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한 6줄, 7줄 정도 글쓰기가 되고, 되게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 글쓰기 잘 못하는데? 라고 걱정을 하셔도, 실제로 스타터반에서 제가 만났던 학생들 중에 영어 글쓰기를 안 해본 친구여서 정말 어색했는데, 이거를 쭉 따라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진짜 어렵다라고 하면 스타터반에서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필사해서 단어 바꾸면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글쓰기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우리 그 다음 3단계입니다. 예비중, 초중등 브릿지라고 해서 정말 초등과 중등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여기 목차 보시면 팔품사와 문장 성분을 배웁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이 품사뿐만 아니라 문장 성분이라는 걸 배우면서 분석하는 것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우리 스타터와 마스터반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중요하게 되는 문법들도 같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문장의 구조, 문장의 형식이죠. 그런 것들도 나오고 동명사와 투부정사 여기서는 좀 맛보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영문법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문장 성분, 주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수식어가 뭔지, 그리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품사 개념과 문장 성분 개념이 다르다는 거를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부터 잡고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작 훈련 되어 있고 문제풀이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제 중학교 기출 문제 기반으로 제가 문제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대비 영작도 실제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아이들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중학교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도 조금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어, 브레인스토밍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마스터반까지는 그냥 일기, 말 그대로 그냥 자유롭게 쓰는 글이었다면, 이제 브릿지반부터는 내가 쓸 글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하는 그런 훈련들을 좀 시작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 정도 수준의 글을 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이렇게 샘플 라이팅이 있기 때문에 보고 나서 내 걸로 비슷하게 이렇게 쓰고 이제 이게 아이들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밑에 써올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게 실제로 지금 여기 보시면 self introduction이라고 해서 자기소개하는 건데 이게 중학교 수행평가 1학년 학생들 기출 문제예요. 제가 그걸 가져다가 연결시켜서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학교에 갔을 때 수행평가 생각보다 쉽고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다라는 점. 지방 같은 경우는 예비 중 반으로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재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교재에 보시면 브레인스토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글을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단계 중등 파운데이션 과정으로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영어 문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중등 영문법의 꽃이라고 하는 현재 완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가정법 이렇게 물론 수동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중학교 영문법만 이렇게 개념을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등 영문법에 이렇게 입문할 수 있도록 해놨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구성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예습 영상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이들이 더 공부할 수 있게끔 동사 3단 변화 같은 것들 아이들이 알아야 현재 완료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미리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란 무엇인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또 아이들이 직접 여기 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빈칸이에요. 아이들이 쓰도록 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시중 교재와는 조금 차별화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음, 자, 여기 영작 훈련 똑같아요. 구성은 똑같죠? 그래서 레벨이 올라가고 내용이 좀 달라진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영어 에세이 구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영어 에세이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런 글을 쓸 거야. 라는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조금 더 정형화된 글을 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훈련들을 하게 된다라는 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운동 파운데이션 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주제가 심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문 기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여기 중간에 보시면 만약에 물과 전기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 조금 더 심화된 주제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이 차별화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